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 고대 숲속에 숨겨져 있는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한 그림자가 마을을 두려움으로 감쌌습니다. 강우, 악명 높은 도둑은 수년 동안 두려움과 교활함을 무기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도전받지 않았고 그는 유령처럼 마을을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사람도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우가 한 차가운 가을 저녁, 신가족의 집을 털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그 실수였습니다. 어두운 방을 조용히 돌아다니던 중 그림자 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신여사, 마을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어진 대치에서 강우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붙잡힐 위험에 처하자 그는 잔인하게 손과 발을 휘둘렀습니다. 신여사가 바닥에 쓰러지고 나무 바닥에 피가 스며들자 강우는 도망쳐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도둑질은 철저히 성공했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여사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인물로 모두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깊고 신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의 수호자, 백호라는 위대한 곰과의 특별한 유대였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존재였으며 그의 강인함과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백호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숲을 헤매며 마을을 지켜온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공감을 지닌 존재였으며 마을의 수호자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수호자는 바로 성진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마을의 숲을 지키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성진은 마을에서 고립된 삶을 살며 숲과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에게 숲은 집과 같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성진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으며 자연의 리듬과 숲의 영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여사의 공격 소식이 성진에게 전해지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슬픔을 느낀 성진은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백호와 함께 숲으로 향했고 도둑을 추적하여 마을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강우는 자신이 도망친 숲속 깊은 곳에서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여러 번 추적을 피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별다를 거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숲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림자는 그를 사로잡는 듯 했습니다. 강우는 이따금씩 고요한 숲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숲속의 무언가는 그를 쫓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가 느끼는 불안은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강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가 나를 추적하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몸집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눈이 불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거대한 곰, 그것은 바로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강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숲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빠져나가려 애썼지만 백호는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백호와 함께 숲속을 지나가며 강우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맞은 팀이었고 자연의 속도에 맞춰가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그들이 쫓고 있는 도둑이 어디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자로서 세심하게 대상을 추적하는 법을 알았고 성진도 그와 함께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은 그들에게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그들의 여정을 알고 있듯이 흔들리지 않았고 바람은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살며시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이 숲은 단순한 자연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통과 자연의 영혼이 성진과 백호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강우가 숲 깊숙한 곳으로 숨어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숲의 영혼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다가갈수록 강우의 비명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절망의 소리였으며 백호가 강우를 쫓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진은 백호와 함께 속도를 높였고 강우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진과 백호는 결국 강우를 찾아내었고 그들의 눈빛은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강우를 향해 일어섰고 그의 거대한 몸집은 하늘을 가리킬 듯 했으며 성진은 침착하게 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순간 강우는 자신이 이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숲과 자연의 법칙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너는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성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백호의 큰 발톱이 강우를 향해 다가오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를 천천히 다가가며 강우에게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호는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그의 뒤를 쫓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우는 그들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숲은 그에게 용서하지 않았고 성진의 표정은 불쾌함보다는 단호함과 정의의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백호와 함께 강우를 숲속으로 데려가고 마을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강우는 숲 깊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백호와 성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굳어 있었고 절망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존재는 성진과 백호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강우는 마지막까지 저항하고자 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강우, 성진은 조용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침착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백호가 준비를 마친 후 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그를 무자비하게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한복판, 광활한 숲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는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도둑 강호가 공포와 폭력으로 마을을 지배한 지 벌써 수년이 흘렀죠. 그의 교활함과 위협적인 태도 덕분에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죠. 강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앉고 그림자가 길어지던 때 강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이 마을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의 표적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상냥한 마음씨를 지닌 것으로 소문난 민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변두리에 홀로 살면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선물하곤 하는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며 지내고 있었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강우는 한밤중에 민정 할머니의 초라한 집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방 안을 돌아다니며 값진 물건이 없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짐을 뒤적거리던 중 잠에서 깬 민정 할머니는 강우의 모습을 언뜻 보게 됩니다. 당황한 강우는 민정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물건 몇 개를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의 행동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강우가 사라진 뒤 할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잔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할머니는 이 일로 인해 한없이 약하고 외로운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암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이 일이 자신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만 했죠. 가슴이 무거운 채 할머니는 침대 발치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바랜 사진들과 그리운 남편의 유품들 사이에서 작고 소박한 은색 로켓이 눈에 띄었죠. 그건 결혼식 날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자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할머니를 지켜주던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가 가슴에 로켓을 걸자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는 듯한 의지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고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웃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기에 아무리 깜깜한 시기라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깊은 숨을 내쉰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정이 멀고 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강호가 훔쳐간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역경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과 연민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잠들어 있던 마을에 새벽이 밝아오자 강도 사건의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고 사람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귀를 의심했죠. 강호의 소름 끼치는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곤경을 전해 듣게 된 이들 중에는 마을의 소박한 산림관리인 재혁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숲과 그 안의 생명체들과 깊은 유대감을 지니고 있었고 약자를 지키는 일에 한결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은 숲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산림관리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자연의 이치를 배웠죠. 어릴 적부터 마을 근처 숲을 떠도는 곰 치완구와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치완구는 범상치 않은 곰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지녔죠. 세월이 흐르면서 재혁과 치완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민정 할머니에게 닥친 불행한 일을 알게 된 재혁은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의 행동이야말로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혀온 더 큰 문제의 징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단합의 부재, 그리고 악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재혁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호를 추적해 정의 앞에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단지 자신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거진 숲풀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던 재혁의 머릿속은 앞으로 부딪힐 도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강호가 포획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서슴지 않을 교활하고 위험한 상대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재혁에게는 강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든든한 지원과 믿음이었죠. 재혁은 걸음을 내디딜수록 어깨 위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했습니다. 그저 관리인으로서뿐 아니라 수호자로서, 약한 이들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말이죠. 그는 결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는 더더욱 그랬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를수록 재혁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은 강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에도 집중하고 있었죠. 그는 도둑이 어딘가 바깥에, 아마도 어둠 속 그림자의 숨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재혁 역시 준비되어 있었죠. 다가올 위험 앞에서도 그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강인했습니다. 그렇게 재혁은 숲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마을 공동체가 그의 등 뒤에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믿으며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강호를 잡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나서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싸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조용한 시골 마을 한복판,
광활한 숲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는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도둑 강호가 공포와 폭력으로 마을을 지배한 지 벌써 수년이 흘렀죠. 그의 교활함과 위협적인 태도 덕분에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죠. 강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앉고 그림자가 길어지던 때 강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이 마을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의 표적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상냥한 마음씨를 지닌 것으로 소문난 민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변두리에 홀로 살면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선물하곤 하는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며 지내고 있었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강호는 한밤중에 민정 할머니의 초라한 집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방 안을 돌아다니며 값진 물건이 없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짐을 뒤적거리던 중 잠에서 깬 민정 할머니는 강호의 모습을 언뜻 보게 됩니다. 당황한 강호는 민정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물건 몇 개를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의 행동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강호가 사라진 뒤 할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잔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할머니는 이 일로 인해 한없이 약하고 외로운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암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이 일이 자신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만 했죠. 가슴이 무거운 채 할머니는 침대 발치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바랜 사진들과 그리운 남편의 유품들 사이에서 작고 소박한 은색 로켓이 눈에 띄었죠. 그건 결혼식 날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자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할머니를 지켜주던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가 가슴에 로켓을 걸자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는 듯한 의지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고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웃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기에 아무리 깜깜한 시기라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깊은 숨을 내쉰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정이 멀고 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강호가 훔쳐간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역경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과 연민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잠들어 있던 마을에 새벽이 밝아오자 강도 사건의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고 사람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귀를 의심했죠. 강호의 소름 끼치는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곤경을 전해 듣게 된 이들 중에는 마을의 소박한 산림관리인 재혁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숲과 그 안의 생명체들과 깊은 유대감을 지니고 있었고 약자를 지키는 일에 한결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은 숲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산림관리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자연의 이치를 배웠죠. 어릴 적부터 마을 근처 숲을 떠도는 곰 치완구와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치완구는 범상치 않은 곰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지녔죠. 세월이 흐르면서 재혁과 치완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민정 할머니에게 닥친 불행한 일을 알게 된 재혁은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의 행동이야말로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혀온 더 큰 문제의 징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단합의 부재, 그리고 악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재혁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호를 추적해 정의 앞에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단지 자신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거진 숲풀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던 재혁의 머릿속은 앞으로 부딪힐 도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강호가 포획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서슴지 않을 교활하고 위험한 상대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재혁에게는 강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든든한 지원과 믿음이었죠. 재혁은 걸음을 내디딜수록 어깨 위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했습니다. 그저 관리인으로서뿐 아니라 수호자로서, 약한 이들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말이죠. 그는 결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는 더더욱 그랬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를수록 재혁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은 강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에도 집중하고 있었죠. 그는 도둑이 어딘가 바깥에, 아마도 어둠 속 그림자의 수모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재혁 역시 준비되어 있었죠. 다가올 위험 앞에서도 그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강인했습니다. 그렇게 재혁은 숲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마을 공동체가 그의 등 뒤에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믿으며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강호를 잡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나서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싸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조용한 시골 마을 한복판, 광활한 숲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는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도둑 강호가 공포와 폭력으로 마을을 지배한 지 벌써 수년이 흘렀죠. 그의 교활함과 위협적인 태도 덕분에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죠. 강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앉고 그림자가 길어지던 때 강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이 마을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의 표적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상냥한 마음씨를 지닌 것으로 소문난 민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변두리에 홀로 살면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선물하곤 하는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며 지내고 있었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강호는 한밤중에 민정 할머니의 초라한 집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방 안을 돌아다니며 값진 물건이 없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짐을 뒤적거리던 중 잠에서 깬 민정 할머니는 강호의 모습을 언뜻 보게 됩니다. 당황한 강호는 민정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물건 몇 개를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의 행동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강호가 사라진 뒤 할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잔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할머니는 이 일로 인해 한없이 약하고 외로운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암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이 일이 자신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만 했죠. 가슴이 무거운 채 할머니는 침대 발치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바랜 사진들과 그리운 남편의 유품들 사이에서 작고 소박한 은색 로켓이 눈에 띄었죠. 그건 결혼식 날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자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할머니를 지켜주던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가 가슴에 로켓을 걸자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는 듯한 의지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고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웃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기에 아무리 깜깜한 시기라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깊은 숨을 내쉰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정이 멀고 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강호가 훔쳐간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역경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과 연민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잠들어 있던 마을에 새벽이 밝아오자 강도 사건의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고 사람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귀를 의심했죠. 강호의 소름 끼치는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곤경을 전해 듣게 된 이들 중에는 마을의 소박한 산림관리인 재혁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숲과 그 안의 생명체들과 깊은 유대감을 지니고 있었고 약자를 지키는 일에 한결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은 숲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산림관리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자연의 이치를 배웠죠. 어릴 적부터 마을 근처 숲을 떠도는 곰 치완구와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치완구는 범상치 않은 곰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지녔죠. 세월이 흐르면서 재혁과 치완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민정 할머니에게 닥친 불행한 일을 알게 된 재혁은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의 행동이야말로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혀온 더 큰 문제의 징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단합의 부재, 그리고 악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재혁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호를 추적해 정의 앞에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단지 자신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거진 숲풀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던 재혁의 머릿속은 앞으로 부딪힐 도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강호가 포획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서슴지 않을 교활하고 위험한 상대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재혁에게는 강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든든한 지원과 믿음이었죠. 재혁은 걸음을 내디딜수록 어깨 위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했습니다. 그저 관리인으로서뿐 아니라 수호자로서, 약한 이들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말이죠. 그는 결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는 더더욱 그랬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를수록 재혁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은 강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에도 집중하고 있었죠. 그는 도둑이 어딘가 바깥에, 아마도 어둠 속 그림자의 숨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재혁 역시 준비되어 있었죠. 다가올 위험 앞에서도 그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강인했습니다. 그렇게 재혁은 숲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마을 공동체가 그의 등 뒤에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믿으며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강호를 잡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나서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싸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